유방암은 젊은 사람한테는 안 걸려. 뚱뚱한 사람들한테나 생기는 병이지. 잠만 잘 자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저는 이 모든 말들이 얼마나 사실인지 혹은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환자 수는 무려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증가세가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유방암에 더 잘 걸리는가? 두 번째, 살이 찌면 왜 유방암 위험이 급증하는가? 그 숨겨진 메커니즘.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조심해야 할 암 예방법의 핵심. 네 번째, 지난 20년간 유방암 환자가 급증한 진짜 이유. 다섯 번째, 밤에 푹 자는 것만으로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의 진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생활 습관 중 딱 한 가지만 바꾸셔도 암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 창을 닫지 마세요. 자, 여기서 갑자기 왜 성격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먼저 봐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화가 나도 참아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혼자 삭혀요. 이런 분들 주변에 꼭 한두 명씩은 있죠? 혹시 바로 여러분 자신은 아닌가요? 의학과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런 성격 유형을 타입 C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암 취약 성격이라고도 하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확인된 결과가 있습니다. 타입 C 성격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각종 암, 특히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것입니다. 타입 C 성격의 핵심 특징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감정어감. 슬픔,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에 쌓아두는 경향. 둘째, 과도한 순응. 남의 요구에 과도하게 맞추고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 셋째, 회피적 대처.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접 대응하기보다 무력감을 느끼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반응. 넷째, 긍정적인 척. 실제로는 힘들지만 겉으로는 늘 괜찮다고 표현하는 경향. 왜 이런 성격이 암과 연결되는가? 이게 단순히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 몸이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억제합니다.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NK세포 자연살해 세포라고 불리는 암세포를 직접 사냥하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즉, 암세포가 생겨도 몸이 그것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스트레스는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의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에요. 타입 C 성격처럼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삭히는 사람들은 이 호르몬 균형이 장기적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힘들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암 예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살이 좀 찐다고 암이 걸려?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파트를 보시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사실 비만과 유방암의 관계는 의학계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암연구재단 WCRF 모두 비만을 유방암의 주요 위험인자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살이 찌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 1. 지방 조직은 에스트로겐 공장이다. 많은 분들이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는 아로마타제 AROMATASE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시킵니다. 즉, 지방이 많을수록 아로마타제 효소도 많아지고 에스트로겐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유방암의 약 7080%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이알 유방암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연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이 찔수록 지방이 에스트로겐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에스트로겐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돕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난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의 주요 공급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비만, 여성은 정상 체중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최대 20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유 2. 인슐린 저항성과 IGF-1의 역할.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상태죠. 높은 인슐린 수치는 IGF-1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1이라는 물질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IGF-1은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물질인데 암세포도 이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암세포의 증식을 가속화하고 세포자멸사 암세포 스스로 죽는 것을 억제해요. 정리하면 비만 인슐린 저항성 IGF-1 증가, 암세포 성장 촉진.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유 3. 만성 염증. 지방세포, 특히 복부의 내장 지방세포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합니다. 만성 염증 상태는 DNA 손상을 일으키고 손상된 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암은 본질적으로 세포 수준의 DNA 오류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이 유발하는 만성 염증은 그 오류 발생 빈도를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빠져야 할까요? 연구들을 종합하면 체중의 510%만 감량해도 에스트로겐 수치, 인슐린 수치, 염증 지표가 모두 의미 있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완벽한 몸매가 목표가 아니에요. 조금만 줄여도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특히 40대 이상 여러분들께서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암은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포는 매일 수억 번씩 분열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과정에서 DNA 복제 오류가 누적됩니다. 면역력도 서서히 떨어지죠. 즉, 나이가 들수록 암을 예방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동시에 더 중요해집니다. 핵심일 정기검진,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 촬영술 맘모그래피를 권고합니다. 유방암은 영기와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3기에 발견되면 그 수치는 6070%대로 떨어지고 4기에는 30% 미만이 됩니다. 조기 발견이 곧 생명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 더 자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BRCA1, BRCA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의 510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 알코올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적당히 마시는 술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유방암에 관한 한 알코올은 안전한 수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계암연구재단은 명시합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이 DNA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엽산 흡수를 방해하여 DNA 복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한 잔의 음주만으로도 유방암 위험이 710%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도는 더 커집니다. 핵심 3.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이 암 예방에 좋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WHO 권고안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해당되죠. 운동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2040%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격렬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는 겁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지난 20년 사이 유방암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률은 서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아시아 여성 특유의 유전적 보호인자 덕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불과 20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방암 발생률 최상위권에 오르게 됩니다. 유전자는 2030년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유 1.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증가.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크게 늘었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만은 에스트로겐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유방암 위험을 높입니다. 이유 2. 출산율 감소와 모유수유 기피.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임신과 모유수유는 유방암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억제되는 시기가 길어지고 모유수유는 유방세포의 분화를 촉진하여 암세포로의 전환 가능성을 낮춥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고 모유수유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유방암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유 3. 초경 연령 저하와 폐경 연령 상승.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초경 평균 연령은 약 12세로 불과 50년 전에 비해 23년 빨라졌습니다. 반면 폐경 연령은 점점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생 동안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 겁니다.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초경 연령의 저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환경 호르몬과 소화,
비만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플라스틱 용기, 각종 화학물질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조기에 교란시키는 것이죠. 이유4 검진률 증가로 인한 발견율 상승. 마지막으로 이것도 짚어야 합니다. 최근의 유방암 증가에는 실제로 암이 늘어난 것 외에도 검진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모르고 지나쳤을 초기 암들이 발견되는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검진 효과만으로는 사배라는 증가폭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생활 방식의 변화, 환경 호르몬, 식습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암 예방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메커니즘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멜라토닌 밤에만 활동하는 천연 항암 물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멜라토닌을 수면 호르몬으로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은 그 이상입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항암 물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방암에 대해 하는 역할을 보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세포의 성장 억제, 아로마타아제 효소 활성을 낮춰 에스트로겐 과잉 생산 방지, 면역 시스템 강화로 암세포 감시 기능 향상, 암세포의 전이 능력 억제. 멜라토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만 충분히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멜라토닌 분비는 즉각 억제됩니다. 야간 교대 근무자와 유방암 위험. 이 사실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덴마크, 일본, 미국 등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기적으로 야간 교대 근무를 한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위험이 일반 여성에 비해 1.5배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 야간 교대 근무를 발암 가능 인자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야간 근무자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밤 스마트폰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빛에 노출되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DNA 수리. 우리 몸의 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DNA 손상을 받습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이것을 수리하는 DNA 복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복구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수면 중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섭하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 복구 작업이 극대화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복구 작업이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수리되지 못한 DNA 오류가 축적되면 그것이 결국 암세포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면 지침 4가지.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 리듬이 규칙적일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됩니다. 둘째,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TV 화면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강도가 가장 강합니다. 셋째,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활용하세요. 가로등이나 전자기기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넷째, 최소 7시간, 이상적으로는 79시간의 수면을 확보하세요. 수면 빚은 주말에 몰아 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수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매일 밤 강력한 항암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 5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감정을 억압하는 타입 C 성격이 만성 스트레스와 면역 저하로 암 위험을 높입니다. 감정 표현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둘,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체중의 510%만 줄여도 위험은 줄어듭니다. 셋, 정기검진, 금주, 규칙적 운동. 나이 들수록 이 3가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 지난 20년간의 유방암 급증은 서구화된 식습관, 출산 수유 감소,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 증가, 환경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섯, 멜라토닌과 DNA 수리. 완전한 어둠 속에서 충분히 자는 것이 매일 밤 자동으로 작동하는 항암 루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딱 1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이 하나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DNA 복구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실질적입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